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안경이 어디 갔을까요? 아, 머리에 쓰고 있었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계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웃어넘기셨겠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건망증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제 병원에 오신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그냥 야, 저기, 너 이러고 불렀다고 하셨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리셨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해서 며느리한테 잔소리 들었던 일,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려서 하루에 2번 먹거나 아예 안 먹었던 일, 친한 이웃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신경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전 세계 연구진들이 밝혀내고 있는 획기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우리 뇌는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단 1분만 투자하셔도 내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먼저 단순한 건망증과 진짜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안경을 머리에 쓰고 찾거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 어디 갔냐고 하는 건 정상적인 건망증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평생 해오던 요리, 순서를 갑자기 모르겠다고 하시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산길이 막혀도 새로운 오솔길을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8세 윤철수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르신의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요즘 계산을 자꾸 틀려요. 마트에서 거스름 돈을 받을 때도 헷갈리시고 평생 하시던 화투 점수도 못 세신다고 하세요. 더 심각한 건 집안일 순서를 까먹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거나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냥 텔레비전부터 켜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일 같지만 어르신에게는 큰 혼란이었죠. 어르신 본인도 많이 당황해하고 계셨어요. 평생 숫자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안 되네 하시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셨거든요. 가족들 앞에서도 위축되시고 혼자서는 마트에도 못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르신께 제가 권해드린 건 정말 간단한 뇌 운동이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어르신의 일상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지신 거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산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화투 점수도 예전처럼 빠르게 세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딸분이 전화로 아버지가 요즘 웃음이 늘어서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신 거였어요.
그동안 어려워하셨던 스마트폰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고 손자와 함께 새로운 게임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뇌가 가진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동작을 배우거나 반복할 때마다 뇌 안에서는 새로운 연결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특히 손과 혀, 목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움직임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효과가 단순히 운동 능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판단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까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거든요. 윤철수 어르신처럼 잃어가던 자신감을 되찾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루 단 1분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뇌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기억력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향상되며 심지어 감정 조절 능력까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줄어든다고 해요. 뇌가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인 기분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거든요. 윤철수 어르신도 운동을 시작한 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어나셨다고 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죠. 이제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운동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손가락 교차 체조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손끝에는 뇌로 이어지는 신경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뇌의 서로 다른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특히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복잡한 동작을 할 때 뇌의 좌우 반구가 활발하게 소통을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치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손재주가 좋고 기억력도 또렷한 경우가 많죠?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뇌 전체를 자극해서 노화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이 피아노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간단한 손가락 교차 체조가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신 김도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김도연 할머니는 작년 봄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평생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분인데 갑자기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기 시작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콩 하나를 집으려고 해도 자꾸 떨어뜨리시고 반찬을 집을 때도 힘 조절이 안 되어서 으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속상해 하셨던 건 글씨 문제였어요. 평생 붓글씨를 즐겨 쓰시던 분인데 손이 떨려서 도저히 글자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손자에게 용돈 봉투에 글씨를 써주려다가 너무 흔들려서 포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할머니는 이런 변화가 치매의 전조 증상은 아닌지 무척 걱정하고 계셨어요. 손놀림이 둔해지는 게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실제로 손의 정교한 움직임과 뇌 기능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할머니한테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손가락 교차 동작이었습니다. 먼저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듯 마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교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손 엄지를 위로 올리면 왼손 엄지는 아래로, 다음엔 반대로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이 동작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과정이거든요.
할머니가 이 동작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2주일은 별 변화가 없으셨는데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때 예전만큼 떨어뜨리지 않게 되신 거예요. 한 달 지나자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직접 써서 가져오신 글씨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전처럼 또렷하고 힘 있는 글씨체가 되살아나 있었어요. 손자 생일날 용돈 봉투에 축하 메시지를 직접 써서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손가락 운동을 하고 나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전에는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거워서 졸음이 쏟아졌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일 때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양손을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동작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를 자극해요. 뇌량이 활발해지면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또한 손가락 끝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려면 뇌가 매우 정교한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엔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교대로 움직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이 뇌를 깨우는 열쇠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김도연 할머니도 처음 한 달은 계속 실수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지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아침 신문 펼치는 순간만큼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또는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가볍게 해보세요. 이 간단한 손가락 체조가 여러분의 손재주와 집중력을 동시에 되살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입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얼마 전 제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세요. 71세 이정자 할머니의 며느리였는데 목소리가 무척 걱정스러우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카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참을 머뭇거리시고 집에 와서야 기억이 난다면서 속상해 하세요.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점점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려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가시고 전화통화도 짧게 끊으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말이 막힐까봐 미리 걱정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죠. 혹시 또 말이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뇌의 언어 중추가 더욱 둔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혀와 뇌의 언어 중추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혀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훈련만으로도 말하는 능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혀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언어 중추가 동시에 밝아진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혀 근육을 강화하면 발음이 또렷해질 뿐만 아니라 단어 인출 속도도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정자 할머니께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혀 운동이었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거든요. 먼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혀끝으로 코밑을 찍듯이 위로 올려보고
다시 턱 아래쪽을 향해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혀를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혀를 내민 상태에서 오른쪽 입꼬리 쪽으로 최대한 뻗어보고 다시 왼쪽 입꼬리 쪽으로 뻗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혀를 둥글게 말아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매일 아침 양치질 전에 거울 앞에서 함께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혀가 생각만큼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특히 혀를 둥글게 말아서 돌리는 동작은 거의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어머님, 저도 잘 안 돼요 하면서 함께 웃으며 하다 보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말씀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말할 때 혀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는데 점차 발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고무적인 변화는 곧 이어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카드 이름이 바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도 적절한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말하는 재미를 되찾았어요 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적극성이 되살아난 거였어요. 그동안 피해왔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시고,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도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선이 일어나는 원리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혀 운동이 구강 근육의 협응력을 높여주거든요. 말을 할 때는 혀뿐만 아니라 입술, 턱, 목구멍 근육들이 정교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혀 훈련이 이 모든 근육들의 조화를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또한 혀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뇌의 언어 영역으로 가는 신호가 강화되면서 단어 저장고에서 필요한 단어를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정자 할머니처럼 매일 양치 전에 2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신의 혀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혹시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보세요. 이정자 할머니처럼 며느리와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부담도 줄어들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하다 보면 운동 효과와 함께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질 수 있어요. 말이 막히는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이정자 할머니처럼 말하는 즐거움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바로 목과 균형 감각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혹시 요즘 자주 어지러우시거나 걸을 때 균형이 잘 안 잡히시는 경험 없으신가요? 지난주에 오신 73 채명자 할머니도 이런 호소를 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휘청거려서 벽을 잡고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기억력까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특히 힘들어하신 건 손자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첫째 손자, 둘째 손자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일이 잦아졌고 며느리가 심부름을 부탁해도 금방 까먹어버려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균형 감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의 균형뿐만 아니라 생각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목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목에는 뇌에 피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베개가 맞지 않아서 목이 경직되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되죠. 최명자 할머니에게 제가 권해드린 건 목 돌리기 운동과 균형 잡기 훈련이었어요. 먼저 목 운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거나 서서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깨는 움직이지 말고 목만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앞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뒤, 왼쪽 순서로 크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때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목에 통증이 있으시면 절대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방향으로 5번 돌렸으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더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심한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최명자 할머니는 처음에 목을 돌릴 때 어지럼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아주 천천히 작은 범위로만 돌리시도록 했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균형 잡기 훈련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벽이나 의자 등 잡을 수 있는 곳 근처에 서세요.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꼭 잡을 곳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한 발로 서서 10초간 버티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발로 10초, 왼발로 10초씩 번갈아가며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금방 흔들리실 거예요. 그럴 때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균형을 잡으시면 되고요. 점점 익숙해지시면 잡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최명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먼저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감을 찾으셨어요. 더 인상적인 건 기억력의 변화였습니다. 한 달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눈에 띄게 달라져 계셨어요. 손자들 이름을 정확히 구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부탁한 심부름도 정확히 기억해서 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확실히 든다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항상 머릿속이 뿌옇게 흐린 느낌이었는데 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생각이 또렷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도 줄거리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목 운동을 할 때 목 주변의 혈관들이 자극받아서 내려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거든요. 특히 전두엽 부분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향상되는 거죠. 균형 잡기 운동은 손해를 자극해요. 손해는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에도 관여하는 부위거든요. 한 발로 서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해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중요한 안전수칙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릴게요. 목 운동을 할 때는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해요. 만약 목에 디스크나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기 바라고요. 균형 잡기 운동도 처음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곳 근처에서 하세요.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어지럼증이 심하신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시는 게 안전해요. 최명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목과 균형 감각을 되찾으시면 낙상 예방과 함께 기억력까지 좋아지실 거예요. 매일 3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3가지 운동도 효과적이지만 정말 강력한 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복합 리듬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작년 가을 79세 이준석 어르신이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며느리 말씀으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많이 답답해하고 계셨어요. 평생 정정하게 지내오셨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텔레비전 리모컨 사용법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어르신 본인도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제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뇌 자극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어르신께 제가 특별히 고안한 복합 리듬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이건 지금까지 배운 손가락, 혀, 목 운동에 리듬감과 숫자 세기를 더한 종합 버전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복잡함이 뇌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깨우는 비결이에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오른손으로는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왼손으로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해보세요. 이때 입으로는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면서 혀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동작을 하면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른손 주먹 쥐기, 왼손 손가락 펴기, 숫자 세기, 혀 움직이기, 목 돌리기를 모두 함께 하는 거죠. 이준석 어르신은 처음에 이 동작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5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운동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움 자체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변화해요.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이 65세 이상 1200명을 6개월간 추적한 연구에서 매일 1분 뇌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기억력 28%, 균형 감각 35%, 집중력 22%가 향상되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해마 밀도가 증가하며 실제 뇌 구조가 젊어지는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특히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숫자를 세는 동작은 뇌의 좌우 반구를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에 혀 운동이 더해지면 언어 중추가, 목 운동이 더해지면 전체 뇌 순환이 개선되는 거죠. 이준석 어르신이 이 운동을 시작한 첫 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5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자꾸 엉키고 숫자도 중간에 놓치고 혀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매일 아침 저녁 각각 1분씩 꾸준히 해나가셨어요.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몰입하는 시간이 향상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금방 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시간 내내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셨거든요. 2달 후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복잡한 리모컨도 능숙하게 다루시고 손자 이름들도 정확히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거든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 기능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학적으로도 명백한 개선을 보인 거죠.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이 복합 운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해요. 이 황금 루틴의 핵심은 뇌의 모든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데 있어요. 손가락 운동으로 운동 피지를, 혀 운동으로 언어 중추를, 목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숫자 세기로 논리사고를, 복합 동작으로 전체 협응력을 기르는 거죠. 실제로 해보실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씩 따로 연습하신 다음에 점차 합쳐가는 방식이 좋아요.
오른손 동작만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추가하고 나중에 나머지 동작들을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 한 잔 준비하는 순간, 저녁에 드라마, 광고 한 편 볼 시간만 투자하셔도 뇌 전체가 깨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준석 어르신처럼 초기 치매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운동이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운동을 모두 합친 완전한 루틴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손가락 교차 체조로 뇌의 연결망을 활성화하고, 혀 운동으로 언어 능력을 되살리고, 목과 균형 운동으로 전체 순환을 개선한 다음, 마지막에 이 복합 리듬 운동으로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1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젊은 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담지혜가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